항상 긴장 속에서 오늘은 과연 조용히 잘 넘어가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떨 때는 과호흡 막 그래 돼가지고 비닐봉지 얼굴에 막 뒤집어 쓰고 막 손 뻑뻑 내쉬고 막 과호흡. 본인도 모르게 여기는 막 어떻게 긁어가지고 상처가 나고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학창 시절에 애들하고 좀 괴롭힘 뭐 그런 문제로 이제 얘기했는데 아, 학교 폭력 피해자시구나. 눌러 참았다가 한 번씩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쌓이고 쌓이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저도 사과는 하죠. 안 좋은 쪽으로 얘가 마음가짐을 가질까봐. 또 사랑할 일도 많고 한데 과연 답은 없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저희 요 가족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사연 주신 그 우리 가족 어디 계실까요? 네네네. 네, 두 분. 아버님, 어머님. 잠시만요. 지금 저쪽에서 한 분 따님이세요? 따님이세요? 따님이시구나. 네, 그러면 저희 세 분, 우리 가족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따님이구나. 같이 나오셨네요. 일단 저희가 가족 우리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 텐데 우리 아버님부터 시작할까요? 52세 김진용입니다. 네, 아버님이시고요. 50세 김연주의 엄마 이은숙입니다. 26 김연주입니다. 네네. 앉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울고 계시는데 평상시에 우리 따님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나요? 아유, 이거 좀. 아니 저기 뭐지 주기적으로 자주 그런 건 아니고요. 과호흡이라든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막 대성통곡하고 오열을 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네. 초등학교 3학년 그쯤으로 기억이 되고요. 10살인데요? 예, 3학년 그쯤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학교 일을 다니면서 뭐 친구들 뭐 괴롭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우울증 뭐 하여튼 그런 거부터 자기 일에 뭐 좀 심리적으로 뭐 안 좋은 것들이 네. 많이 드러나서 진짜 많이 심했던 거는 요 근래 들어서 더 심해졌어요. 요 근래 들어서요. 얼마 전부터 애가 목소리가 힘이 없고요. 의욕도 없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운동하는 것도 귀찮아 안 가. 방 청소도 하기 귀찮아가 안 하고요. 네. 씻는 것도 진짜 내가 막 몸이 괴로워갖고 못 살겠다 하면 그때 씻게 되고요. 세상에. 예전에는 조금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게 정도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을 아무것도 치우지 않는 상태인가요? 그냥 사는 정도, 그냥 어떻게 직장을 댕기고 있을까 그런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정도. 그러면 그게 최근에 있는 일이 과다하고 요런 문제 때문에 이 따님의 감정이 요즘 더 힘들까요? 아니면 그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예전의 일 때문에. 예전의 일. 그게 이래 쌓이고 이래 갖고 한 번 이래 스트레스 좀 받고 하면은 이게 이래 폭발되나? 그런 것 같은. 마치 토하듯이 다시 올라오고 네. 다시 올라오고 하나부터 이렇게. 열까지 다.
제가 조금 힘들지만 말씀을 좀 여쭙기는 혹시 따님이 신체적 폭력을 직접적으로 당한 적도 있나요? 친구들이 뭐 이렇게 부모가 보는 데에서도 모래를 던지거나 어머 세상에.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이 쉬는 시간이라든가 뭐 체육 활동 뭐 하다 보면 교과서에다 우유를 들어붓고 그런 일이 있지를 않나.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네, 그렇게 우유를 들이부어서 교과서를 망가뜨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하루는 스쿨버스를 타고 귀가할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운동화 한 짝이 어느 누군가 감춰버려서 신발이 없어서 창이라고. 아, 참나. 그 따님께서 그러니까 친구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두 분은 따님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에 와서 그러고 저러고 했는데 아빠가 가서 또 한번 따져주고 선생님한테 찾아가 달라.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찾아가려니 동생이 얘하고 8년 차이 져서 어려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기를 봐가면서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남편은 일 때문에 적재적소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서운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환경을 저희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그래 괜찮겠지 뭐 선생님 잘 돌봐주겠지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알아서 해드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네.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못 도와준 거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스스로 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스스로요? 학교 자체별로 상담 선생님이라고 저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 계셔요. 그 선생님한테 문을 두드려서 상담을 하고 왔든지. 본인이 스스로. 예. 오. 그래도 따님이 내게 있었던 일을 스스로 그냥 혼자 묻어두지 않고 그 치료의 발걸음을 계속 스스로 이어갔네요. 유년 시절에는 항상 생과 사를 오고 가고 선생님들과의 대치 상태, 엄마 아빠와의 대치 상태. 그걸 그렇게 해서 항상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가 어렸을 때 처음 생겼던 마음이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았고 그게 나의 현재 자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고통이고 그거를 10살 때 저는 봤기 때문에 10살 때 봤다는 그건 뭐예요? 제 손을 내친 거죠. 제 손을 내친 거. 저는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와주지 않았고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제때 못 준 거에 대해서 사과도 많이 했고 미안하다 그랬고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맨발로 걸으라 그러면 걸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서로 얘도 마음적으로 지치고 저나 아빠 역시도 아빠도 힘들고 죄책감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힘들었겠으나 여기까지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무겁게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걸까요? 근데 그냥 지친 것 같아. 지친 것 같아. 그냥 몸이 먼저 무너져 가고 있었고 의사분이 그러셨는데 신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생명을 유지하는 게 먼저라고 느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잠깐 그 얘기를 하면서 여쭤볼게요. 혹시 몸을 해하거나 스스로 자살 시도를 하거나 혹시 그런 일도 있어요? 많았죠. 많았죠. 이게 정말 불효긴 한데 그거 아니면 못 살았어요. 자해 방식이 아니면 난 견딜 수 없었다. 언제든지 내가 이 삶을 놓을 수 있다는 생각 덕분에 산 거고 저는 분노로 살았는 거고 삶을 놓을 수 있다는 생각 덕분에 산 거고 저는 분노로 살았는 거고 뭐 사람이 죽으면 한 2천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장례비를 준비해 놨다고요? 장례비를요? 누구 장례비? 제 장례비요. 예? 뭐 누구? 이거를 본인의 장례비요? 언제든지 나는 삶을 놓을 수 있다가 약간 그게 안심인 것 같아. 그걸로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삶을 놓고 싶어도 못 놓은 건 나를 발견할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 죽으면 어떡하지도 있고 지금 이 얘기 하면서 아버님 많이 울고 계신데 이 이렇게 큰 일이 될지는 몰랐어요. 그냥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와서 뭐 바꿔줄 수도 없고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죠. 뭘로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따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내 머리에 흙을 뿌리던 그 순간에 그렇게 침묵하고 멀리서 관망하듯 바라보던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과받고 싶었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예요? 사과를. 아, 사과를 많이 하시나 보다. 엄마 아빠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죄송해요. 내 상태가. 나의 상태가. 저도 이렇게 크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 고문 같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뭐
저도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아버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엄마 어떤 사람인지 보고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죄인처럼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죠.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정말.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안하다고 반복적으로 사과하고 뭘 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이게 그냥 이분들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얘기 그만하래요. 힘든가 봐요. 네. 지금부터 뭐랬냐면 미안하다 말하지 마시고요. 힘내라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 안에서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따님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참 좋은 걸 발견했어요. 참 좋은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그 어린 것이 상담 선생님을 연락까지 해가지고 내 발로 가서 만나. 어른보다 나아요. 또 하나. 지금 상황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지금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의 구조가 짜여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움찔할 때마다 내 아버지가 무너진다는 걸 보고 내가 움찔하면 내 어머니가 흔들린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야, 우려. 우리 따님이 뭐가 있냐면 인내력이 별로 없어. 그렇게 됐어요. 원래 인내가 참 좋은데. 그쵸. 제가 보니까 지금 좀 무너진 상태인 것 같아요. 원래 기질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바닥인데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책임감이 너무 좋고요. 공감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타인 수용 능력,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 능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서적 개방성도 너무 좋아요. 내 감정을 노출할 줄 알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힘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지표가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좋더라고요. 이 지점이 본인을 다시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의미를 회복해서 나답게 살아가게 할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의미부터 만듭시다. 자기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셀프를. 나라는 사람을. 그래서 의미치료라는 게 있어요. 내 삶의 의미는 뭔지, 나는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지금 이 시간을 버텨야 되고, 나라는 사람이 의미는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한번 찾아봅시다. 의미 치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봐요. 아시겠죠? 네.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건 집단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힘든 겁니다. 누군가에겐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엄청난 큰일이고요. 근데 피해자들이 계신다면 잊지 마세요.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탓하잖아. 그리고 이 딸 멋있는 딸이에요. 맞습니다. 이 여자가 26살인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부터 그랬냐? 10살 때부터 그랬어요. 맞습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전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기특한 26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 사람을 피해자라고 말해요. 전 이제부터 존재를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자라고 말한다고 나를 내 스스로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규정하지 말아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훨씬 더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주변이 나에게 붙이는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해석하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